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일 수도 있고 이유 없이 가라앉은 기분일 수도 있으며 분명한 이유가 있는 분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내가 이래. 내 성격이 원래 그래. 나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야. 하지만 만약 이 말들이 모두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감정이 당신의 본 모습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어떤 현상에 불과하다면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감정적인 존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의지에 끌려다니는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그 의지가 만들어낸 부산물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감정을 솔직함이라 믿어왔고 감정을 따르는 삶이 진짜 나를 사는 것이라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를 던져봅시다. 감정을 그대로 따랐을 때 당신의 삶은 정말 더 나아졌습니까? 분노를 표현한 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까? 불안을 붙잡고 분석한 끝에 평온해졌습니까? 슬픔을 충분히 느끼면 삶이 달라졌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라고. 그러나 감정의 말도 곧이곧대로 믿지 말라고. 이 이야기는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법도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법도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법, 그리고 감정이 지나가는 동안 삶을 망치지 않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아마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 나는 감정이 아니었구나. 이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가장 현실적인 감정 다루는 법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너무 쉽게 마음의 진실이라 부릅니다. 기분이 가라앉으면 오늘의 나는 우울한 사람이고 짜증이 올라오면 본래 성격이 그런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해석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에 따르면 감정은 성격도 인격도 아닙니다. 감정은 의지가 잠시 얼굴을 내민 흔들림입니다. 의지란 살아있으려는 맹목적인 힘이며 이 힘은 생각보다 훨씬 앞서 움직입니다. 이성은 늘 한 발 늦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는 판단 이전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원했던 것이 좌절되었고 기대했던 방향에서 어긋났으며 그 어긋남이 곧 감정이라는 형태로 표면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지를 선택하지 않는다.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해석할지만 선택할 수 있을 뿐이라고.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시작됩니다. 감정이 나가 아니라면 감정은 설명의 대상이 됩니다. 비난의 대상도 숭배의 대상도 아닌 그저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이 관점은 차갑습니다. 그러나 이 차가움 덕분에 우리는 처음으로 감정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감정이 우리를 압도하는 이유는 그 강도 때문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사건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올라올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참을 수 없어. 이건 옳지 않아. 이 감정에는 이유가 있어. 이 순간 감정은 하나의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판단이 되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자연현상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경계했습니다. 감정이 행동을 결정하는 순간 의지는 가장 강력한 형태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정이 내리는 명령을 즉시 따르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은 단순합니다. 보류하십시오. 이 보류의 시간은 감정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커지는 고리를 끊습니다. 감정을 다룬다는 것은 감정을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분노, 실망, 허무, 불안. 그리고 그 뒤에 이 문장을 조용히 덧붙입니다. 이 감정이 있다. 나는 분노다 라고 말하지 않고 분노가 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감정은 주어가 아닌 대상이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정은 행복한 상태가 아닙니다. 고통이 사라진 상태도 아닙니다.
다만 고통이 나를 통과해도 나를 전부 점령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 울면 약해 보인다. 불안해하면 뒤처진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억제입니다. 느끼지 않으려 애쓰고 다른 생각으로 덮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태도를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이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억제는 의지를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지와 맞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이미 발생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없애려는 시도는 원인을 더 자극합니다. 마치 흔들리는 물 위에 손으로 파문을 누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누를수록 더 크게 흔들릴 뿐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고통은 감정 그 자체보다 감정을 거부하는 태도에서 커집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나는 이 정도도 못 견디지? 이 감정은 틀렸어. 이 말들은 모두 감정 위에 또 다른 감정을 얹습니다. 분노 위에 자책을, 불안 위에 수치를, 슬픔 위에 조급함을 덧붙입니다. 이때 고통은 두 겹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판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첫 번째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고통은 선택이라고. 그는 우리에게 감정을 긍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을 비난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차이는 매우 큽니다. 감정을 다룬다는 것은 감정을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통과시키는 일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즉시 해석하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옮길 이유를 지금 당장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아,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이 문장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증폭시키지도 않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항상 이 지점에 머뭅니다. 바꾸지 말 것, 싸우지 말 것, 그러나 빠져들지도 말 것. 우리는 무심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화가 났어요. 제가 너무 불안해요. 이 말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쇼펜하우어의 눈에는 매우 위험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감정을 소유가 아니라 정체성으로 만듭니다. 감정이 나의 상태가 아니라 나의 본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감정은 머물지 않습니다. 그 어떤 감정도 오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의지가 파동처럼 일으킨 흔들림은 반드시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파동 속으로 몸을 던질 때입니다. 그 순간 감정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삶 전체를 설명하는 기준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단 하나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나는 느낀다에서 느낌이 있다로 옮겨가십시오.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가운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정직한 태도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숨기지 않고 바라보는 일, 그러나 그것을 나로 규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해석을 멈추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잠시 미뤄두어도 됩니다. 감정은 설명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지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관조의 태도는 이성적 분석이 아닙니다. 판단 없는 주의 기품에 가깝습니다. 이 자리에 서면 감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힘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관찰자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감정이 조금 느슨해지는 지점이 옵니다. 갑자기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밀거나 끌어안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순간을 의지로부터 잠시 벗어난 상태라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한 가장 현실적인 평온입니다. 기쁨도 없고 큰 만족도 없지만 고통이 더 이상 증식되지 않는 상태. 이 평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될수록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감정은 나를 통과하지만 나는 감정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것. 감정은 언제나 일정한 강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가장 높은 지점에 이르렀다가 서서히 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감정이 가장 격렬할 때가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는 순간이라고. 분노의 절정에서 내린 말, 불안의 꼭대기에서 한 선택,
절망이 가득 찬 상태에서의 결론은 대개 시간이 지나면 후회로 바뀝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전면에 나서고 이성은 침묵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감정이 클수록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진 것이 아닙니다. 보류는 회피가 아닙니다. 결정을 미룬다고 해서 책임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침묵과 보류는 의지의 폭주를 막는 유일한 제동장치였습니다. 감정이 최고조일 때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감정이 지나갈 시간을 허락하는 것. 지금 말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지금 하지 않음은 나중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켜내는 행위입니다.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감정을 견디고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그 감정은 방향을 잃습니다. 더 이상 밀어붙일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도 행동도 해석도 받지 못한 감정은 스스로 소진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순간을 인간이 의지의 노예에서 잠시 벗어나는 때라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처리해야만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감정은 처리하지 않아도 가라앉습니다. 슬픔, 허무, 권태. 이 감정들은 언제나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생산적이지 않고 밝지 않으며 아무런 해결책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감정들을 매우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감정들이 찾아오는 순간을 의지가 잠시 힘을 잃는 때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욕망이 클수록 바쁩니다. 기대가 많을수록 조급합니다. 그러나 허무가 찾아오면 바라던 것들이 한순간 힘을 잃습니다. 이 공백은 불편하지만 바로 이때 삶은 잠시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슬픔은 무언가를 잃었을 때만 찾아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도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삶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인식한 순간이라 보았습니다. 삶은 원래 만족을 주지 않으며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갈 뿐이라는 사실을 감정이 먼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인식은 우울이 아니라 환상의 해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환상이 깨질 때 마음은 뜻밖의 정직함을 얻습니다. 이때 슬픔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저 멈추라고 말할 뿐입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의 가장 큰 이득은 우리를 현실로 데려온다는 점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현실, 과장되지 않은 삶, 과도한 희망이 빠진 자리. 이 자리는 차갑지만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이 안정 속에서만 진짜 평온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고통은 적이 아닙니다. 다만 오래 머물 이유가 없는 손님일 뿐입니다. 환영할 필요도 없고 쫓아낼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감정을 다룬다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감정 없는 인간을 이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상태가 가능하다고도 보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의지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감정을 없애려는 시도는 삶 자체를 거부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말한 평온은 감정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있어도 삶의 방향을 빼앗기지 않는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안한 삶의 태도는 매우 소박합니다. 더 나아지려 애쓰지 말라는 말도 행복해지라고 다그치는 말도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가 줄어들수록 감정의 진폭도 줄어든다고. 우리는 삶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한다고 믿을 때 가장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기대를 내려놓으면 삶은 그저 일어나는 일들의 연속이 됩니다. 이 태도는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장 이성적인 선택입니다. 감정 위에 선다는 것은 감정을 통제하는 힘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나를 설명하지 못하게 하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기쁨이 와도 그것에 매달리지 않고 슬픔이 와도 그 안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이 상태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성취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조용함 속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의지로부터 약간의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장 현실적인 구원입니다. 감정은 언제나 변합니다. 오늘의 마음은 내일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태도는 반복될수록 우리의 삶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절망에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삶을 과장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덜 기대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오늘 어떤 감정이 지나가더라도 그 감정이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감정은 스쳐 지나가고 당신이 선택한 태도만이 조용히 남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